사도세자께서 뒤주에 판을 덧대고 풀을 쌓게 한 사람이 홍인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네가 차마 이런 짓을 하느냐, 반드시 재앙이 네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홍인안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인데 그 정조를 공격했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홍인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홍인안은 밖에서 위협하여 나로 하여금 밤낮으로 가슴을 조이고 아침 저녁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니 한나라의 간신 양기의 악행도 홍인안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양기라는 사람은 후한시대의 간신인데 그런 천하의 간신도 홍인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홍인안이 당시 어떻게 권세를 잡게 되었냐면 그 자신의 형인 홍봉안 때문이었습니다. 홍봉안은 해경궁의 아버지이고 또 정조의 외할아버지인데요. 홍인안은 바로 홍봉안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다만 친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이었는데 당시에 홍봉안이 그 영의정으로서 오랫동안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홍인안도 덩달아서 홍봉안에 의지해서 권세를 누렸던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인안은 성품이 본래 우매하고 참람하여 그 학식은 제자와 호자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다. 자기 형의 동생이기에 영조의 은덕을 잊고 벼슬을 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마땅히 힘을 다해 성은에 보답해야 하거늘 도리어 탐나게만 머리를 쓰고 은총을 파는 것을 능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정조가 보기에 홍인안은 본래 학식도 형편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오로지 그 자기 형인 홍봉안의 권세에 의지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실제로 이 홍인안의 성품과 관련해서 그 성대중이라는 사람이 이 청성잡기라는 기록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성대중이 이런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홍인안이 관찰사로 있을 때 항상 잔치를 열었고 끝날 즈음이 되면 문득 기생의 잘못을 트집잡아 장을 쳐서 피를 본 뒤에야 통쾌하게 여겼다. 일부러 곤장을 쳐서 통쾌해야 하는 것은 일이나 승냥이보다 더 포악한 짓이니 그가 역적으로 패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홍인안이 당시 그 평안도 관찰사로 가거든요. 그때 날마다 기생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가 끝날 쯤에 그 기생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장을 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록은 그 나중에 홍인안이 역적으로 패망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홍인안을 너무 악마화시킨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다만 그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은 이 홍인안에 대해서 결코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월 3일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홍인안은 성품과 행실이 본래 어그러지고 사나워서 일륜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실로 금수와 같은 행실이 있었다. 자기 형 홍봉안을 길에 오가는 사람 정도로 하찮게 보았고 따로 자기 당을 만들고 제멋대로 권세를 팔았다. 여기서 대체 그 홍인안이 가정에서 무슨 금수 같은 행실이 있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홍인안의 이 성품과 관련돼서 정조 역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홍인안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이었어요. 해경궁에게 홍인안은 작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한중록에서 해경궁이 이 홍인안 역시도 이렇게 대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둘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우라서 이름을 떨쳤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753년 과거에 급제했을 때 영조께서 이미 크게 쓸 인물이라고 칭찬을 하셨고 심지어 형보다 낫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본래 임금의 아끼심이 남달랐던 것이다. 그가 정조하고 해경궁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정조는 홍인안이 자기 형의 권세를 팔아서 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지만 해경궁이 보기엔 오히려 홍인안은 당당히 자기 힘으로 과거를 봐서 급제를 했고 또 당시 영조께서도 형보다 더 낫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 형인 홍봉안 때문에 이름을 떨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홍인안을 대변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해경궁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조께서 작은 아버지 홍인안을 아끼셨고 정조께서도 틈없이 좋아하시니라. 우리 집안이 어려운 와중에도 평안도 관찰사가 되고 정승도 되시니 다 영조의 아끼심으로 인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정조 역시 홍인안을 틈없이 좋아했다. 둘 사이에 틈이 없었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보면은 정조가 홍인안을 진짜로 역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사실은 정조도 홍인안을 좋아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정조께서는 작은 아버지를 좋아하셔서 매사를 함께 의논했으며 사람 대접하는 법도와 심지어 옷 입으시는 것까지 다 작은 아버지께 배웠다고 말씀하셨으니 정조께서 만약
홍인안을 진정 극악한 역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어찌 이런 말들을 하셨겠느냐. 이 한중록이라는 기록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가문, 자신의 친정, 더 나아가서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했던 목적이 뚜렷하다.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하셔서 이 한중록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경궁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은 정조는 결코 홍인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조가 홍인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로 홍인안은 나에게 외가 친척이 되니 속사정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은 어찌 일이 이와 같은 줄 알겠는가. 들어와서 위협하는 것이 모두 경악할 만하고 괴이한 일들이고 나가서는 지극히 간사하고 흉악한 말들을 이리저리 퍼뜨렸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홍인안이 정승이 된 뒤로 제 마음에 있는 흉한 의도를 방자하게 행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가 계책으로 삼은 것은 오직 협박과 공갈로서 한 세상을 마음대로 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가능하면 많은 사료를 같이 대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조 역시 어느 정도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외척을 억눌러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홍인안에 대해서 좀 과장해서 말했을 수도 있지만 해경궁의 기록도 100% 객관적이다. 100%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료는 그 나름대로 그 기록자의 주관과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사료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홍인안이 사도세자가 죽은 이 이모화변과도 관련이 있다. 이 이모화변의 책임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홍인안의 이 이모화변 책임서를 제기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홍인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홍인안의 죄는 바로 구선복과 같은데 여기서 구선복은 나중에 정조시대 때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인데 이모화변 당시에 뒤주를 가져오고 그 뒤주를 지켰던 인물이에요. 그 구선복과 홍인안이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조가 그 죄상을 말하고자 해도 그것이 이모년 그날의 일과 관계되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홍인안이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이모화변 당시에 어떤 관계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처벌을 했던 거다. 홍인안의 죄는 이모년 그날의 일과도 관계 있다라고 정조가 직접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홍인안이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 부분을 알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남긴 일기라든지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곤정침이 남긴 일기가 있는데요. 이 일기에 홍인안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해요. 뒤주에 갇힌 세자께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발로 판자 하나를 부숴 틈을 만들었는데 당시 임금의 경호원이었던 홍인안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영조께 몰래 고하였다. 이에 영조께서 두꺼운 판을 덧대어 그 구멍을 막으라고 명했다. 그가 이모화변 당시에 홍인안이 벼룬검이라고 해서 임금의 경호원이었어요. 근데 이 벼룬검이었던 홍인안이 영조에게 당시 사도세자의 사정을 일일이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컨대 그 뒤주에 갇힌 세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발로 차서 뒤주에 틈을 하나 냈는데 그 틈이 난 사실을 홍인안이 알아차리고 영조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곤정침이 쓴 일기에는 더 놀라운 사실도 있는데요. 사도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께서 뒤주에 판을 덧대고 풀을 쌓게 한 사람이 홍인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네가 차마 이런 짓을 하느냐. 반드시 재앙이 네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가 그 홍인안이 그 뒤주에 판을 덧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주 위에다가 이렇게 풀을 쌓게 했던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도세자가 알아차리고 홍인안에 대해서 반드시 너한테 재앙이 미칠 것이다.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세자 이런 저주가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홍인안은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사약을 받고 그 자손들까지 모두 유배를 가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이 저주가 실현이 된 것이죠. 이모화변 당시에 홍인안이 했던 기록은 곤정침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관이었던 윤숙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윤숙이 쓴 일기를 보면은 홍인안이 더 끔찍한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 윤숙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뒤에 홍인안, 신회 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는데 방작의 어육을 씹으면서 서로에게 축하하며 말하기를 오늘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겠다 하였다. 이게 정말로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말 끔찍한 말인데 이 홍인안이나 신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니까 이 자축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이 날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기뻐서 일어날 정도의 경사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홍인안이 또 자축했다는 증언을 정조 역시 하는데요. 그 앞서 살펴본 권정침이 쓴 일기를 보면은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에 그 여러 높은 재상들이 삼포에 가서 뱃놀이를 하러 나갔다고 적고 있어요. 그 삼포는 지금의 마포를 말하는데요. 이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났던 그 재상들이 마침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니까 자기들끼리 축하하면서 뱃놀이를 하러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정조 역시 그날 삼포에서 뱃놀이를 했던 사람 중에 홍인안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삼포에서 뱃놀이를 한 사람은 홍인안이다. 이러니까 정조가 홍인안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원한, 그 원한이 얼마나 그 뼈에 사무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 입장에서는 홍인안이 용서가 안 됐던 거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바로 홍인안에 대해서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정조가 이 이모화변 때의 원한을 계속 품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원한에 대해서 복수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홍인안이 그토록 정조를 위협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던 이유 역시 자신이 그 예전에 지었던 죄, 그 이모화변 때 지었던 그 죄를 의식해서 세손의 즉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심락수 같은 사람들은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지은 숙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면은 우린 다 죽는다.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두려움과 원망을 품게 되면서 이 홍인안이라든지 정우겸이 정조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보면은 해경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궁은 정조가 그 홍인안의 죄를 이모화변에다가 돌린 것은 홍인안을 나중에 사면시켜 주려고 사전에 작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한중록을 보면 해경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조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홍인안의 죄를 사도세자의 일로 돌려놓아야 오히려 나중에 사면하기가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묻지 않고 그냥 그때의 죄라고만 했으니 후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의 죄는 1804년에 제가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가 해경궁의 주장은 정조가 정말로 이모화변의 책임을 물어서 홍인안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면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홍인안을 풀어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는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의 죄야. 그냥 그때 무슨 잘못을 했어.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해두면은 나중에 가면 그게 무슨 죄인지 두루뭉술 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사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풀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정조가 이 1804년을 맞이하기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조의 진심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는 정조가 홍인안은 정말로 역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나중에 가면은 다 그 죄를 사면을 시켜주려고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죄를 이 사도세자의 일로 돌려놓은 건 역시 그 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사면을 염두에 뒀던 사전 작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홍인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홍인안이 이모화변 때 저질렀던 어떤 잘못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경궁과 정조의 상반된 해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홍인안이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 세손 시절 정조를 어떻게 위협을 했는지 이 홍인안의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